자, 지금 이재명 새 당대표,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당대표가 수락연설을 할 것 같은데요. 현장 연결해서 어떤 얘기하는지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께서 오늘 저에게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라는 막중한 임무를 다시 주셨습니다.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꿈과 희망이 희미해지는 대한민국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선 민생을 구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민주당의 힘으로 멈춰선 성장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다시 꿈꿀 수 있는 나라, 다시 뛰는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펼쳐주신 존경하는 김두관, 김지수 두 후보님 감사드립니다. 민주당의 핵심 가치인 균형 발전과 미래를 상징하는 두 분이 함께해 주셨기에 당의 비전은 더 커졌고 미래는 더 밝아졌습니다. 수고하신 두 분을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선출되신 최고위원님들과 아쉬움을 삼키신 후보님들을 위해서도 힘찬 응원과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꼭 5분만 뽑아야 하느냐 이런 말이 많았을 만큼 모두 훌륭한 후보들이셨고 멋진 경쟁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치열한 경쟁을 가장 먼저 통과하신 김민석 최고위원님, 둘째 가라면 서러울 당의 전략가입니다. 우리 당이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받아 수권 정당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확고한 집권 플랜 마련에 앞장서실 것입니다. 24년 만에 김대중 전 대통령,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오늘 서거 15주년 5주기도 이기기도 하죠. 그런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에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당대표의 모습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85.4%. 자, 더 충격적인 건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가 탈락했다는 거죠. 6위로. 제가 지금 선거 결과를 좀 보고 있는데요. 국민 여론조사와 그리고 ARS 권리당원 투표가 남아 있었고 대의원 투표도 남아 있었습니다. 전현희 후보가 대의원 국민 여론조사에서 무려 17%가 넘는 투표를 했습니다. 두 대의원도 국민 여론조사도 가장 많은 투표했고 17% 넘게 투표했고 실제 대의원에서는 한준호 후보가 18%로 1등, 그리고 전현희 후보가 17%로 2등, 그리고 미처 투표하지 못한 사람들, 권리당원 중에서도 ARS로 투표한 사람들도 전현희 후보를 무려 19.62%로 밀어줬습니다. 김민석 후보보다 더 높게 밀어줬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전현희 후보가 막판에 내뱉었던 발언이 얼마나 효과를 가져왔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는 6등으로 탈락한 정봉주 후보는 국민 여론조사도 10%가 안 되고, 그리고 대의원 투표에서도 10%가 안 됩니다. 9.98% 그리고 9.17% 그리고 ARS 투표도 10.81%. 전체 정봉주 후보가 권리당원 투표에서 획득한 득표율이 13.26%인데 거기에도 약 3%포인트가량 못 미치는 투표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되면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반하거나 강성 지지층에 반하는 얘기는
겁나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전에 앵커께서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24년 만에 연임이라고 하셨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선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네, 그렇긴 합니다. 상황이 그 좀 당시에는 다르긴 뭐 하죠. 사실상 어쩔 수 없는 그 연임이었고요. 네. 지금의 제왕적인 이런 연임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표께서 우선 축하드립니다. 연임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김대중 정신을 계승한다라고 말씀하셨던데 먹사니즘이 김대중에서 비롯됐다라고 하셨던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생산적 복지를 강조했었던 분입니다. 지금 25만 원 살포하는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다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경제적인 자유 이를 강조하셨던 분입니다. 이재명 대표처럼 노란봉투법 이런 것은 단호하게 아마 반대했을 겁니다.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지금 대통령에게 살인자라고 얘기한 최고위원 당선됐고 네. 상대당 의원들한테 정신 나갔다라고 국회에서 발언한 또 후보가 네. 최고위원이 되셨습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 전당대회 보면서 굉장히 현장 열기가 뜨거운데 국민들은 사실 별 관심이 별로 없는 이렇게 그들만의 리그인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지금 미국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가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위얼드다. 그 사람들 이상하다라는 발언을 해서 그게 화제가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단어가 딱 떠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설주환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지층의 어떤 주력이 완전히 이제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층에게 이제 대체가 됐다. 뭐 속된 말로 먹혔다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부터 그 정봉주 후보가 5위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조직적으로 이것을 밀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 있었을 때도 보면 어떤 그 후보가 이 후보는 뭔가 이 당과는 다른 결이다. 아니면 네. 당대표와 반대되는 결이다라고 하면 누구를 어떻게 몇 표를 몰아가지고 어떤 순위권을 이렇게 하는 것을 하는데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 주중부터 그 이현주 의원에 대한 지지가 갑자기 높아졌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현주 의원이 전현희 의원은 이번 서울에서 득표를 했고 아마 이현주 의원이 계속 올라와가지고 5위에 턱걸이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뭐 대의원 어떤 그 반영 비율이 축소된 것도 저는 이번 결과가 나왔다고도 보고요. 그다음에 권리당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반 여론조사도 거의 이제 권리당원들과 거의 같은 쪽으로 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85.4%의 득표율로 당대표 연임에 성공했다.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로 줄곧 상위권에 있었던 정봉주 후보가 지금 탈락했다. 6등으로. 그리고 상임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향해서 폭언을 내뱉었던 전현희 후보가 무려 2등으로 순위를 끌어올려서 최고위원에 들어갔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